네, 안녕하십니까. TV 시간과 공간 방송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시간을 이야기하다, 백제와 일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전체 강의는 한 10강좌 정도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송으로서 일본은 백제다 라는 차원에서 백제 멸망으로부터 일본의 건국까지의 비밀을 개략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한 10가지 방송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과연 어디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국사, 작게는 한국사이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변 나라라고 말하는 만주, 몽고,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큰 역사를 해석을 하고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사를 재인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극복해야 될 과제가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본 서기,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일본 서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삼국사기의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국사기가 우리의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했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두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는 최근에 근대와 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관의 기본이 된 실증사관의 적절성, 또는 실증사관이 과연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느냐,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다 역사서가 쓰여지고 사관이 정립된 시기가 역사상에 있어서 큰 전쟁을 겪고 난 그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서기는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제가 멸망하고 나당연합군에 대해서 백제가 부흥운동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백강, 즉 오늘날의 군산 앞바다, 기벌포, 이쪽을 이제 백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백강 전투가 있은 다음에 백제 세력이 멸망을 하고 열도 백제, 즉 오늘의 일본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뒤 3, 40년 동안 쓰여진 책이 바로 일본 서기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고려 인종 23년 묘총의 난이라는 고려의 향후 미래의 방향을, 역사적 방향을 결정하는 묘총의 난이 있은 다음에 그 난을 토벌했던 김부식이라는 고려의 제1권신이 정리한 책이 바로 또 삼국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큰 난이 있어서 정치 세력이 국군이나 또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놓고 벌였던 거대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책들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2가지 서기에는 승자의 역사 혹은 패자이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쓴, 그리고 정리한 그런 역사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승자든 패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다라는 이 역사서에는 근대로부터 특히 이제 저희는 일제강점시 이후로 소위 실증사관이라는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실증사관은 서양에서는 실증사학, empirical history,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실증사관이라는 학문을 연구한 방법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실증사학을 정리한 레오폴트 폰 랑케는 역사란 개체적 사실들의 연관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 발전의 양상은 구체적으로 지배적 이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실증사학이 개체적 사실들의 연관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러한 개체적 사실들이 연관지어져서 나타날 때는 하나의 이념, 즉 지배적 이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강조한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증사학을 받아들인 일본, 특히 일본의 학문, 사학 연구 방법은 한편으로는 객관주의적 역사 연구 방법론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문헌 자료에 대한 사실 해명을 중시하는 동시에 사료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를 또한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실증사학, 실증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며 문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뒤에서는 사료의 비판을 중시하는 그런 실증사관의 전통을 이어갔고 바로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실증사관의 역사인식 방법이 소위 김병도 씨를 중심으로 하는 진단학회가 저희 나라의 근대 현대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사학의 방법론으로 실증사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서기로 돌아가 보죠. 일본 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강에서 나당연합군과 백제 외의 연합군, 저희들의 정사에서는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은 백제와 외의 연합군은 연합군이 아니라 한 나라의 한 군사들이었습니다. 하나의 군사였던 거죠. 그리고 백강에서 지자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러한 패전의 역사를 통해서 백제가 멸망하자, 즉 다시 말해서 반도에 있는 백제가 멸망을 하자 열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시작한 것이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 서기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멸망한 국가 백제의 수치심은 씻어버리고 새로 세울 국가, 즉 열도 백제, 국호는 일본의 자부심을 높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국사기는 고려인종 23년 1145년에 완성된 책인데 이는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이 주도가 되어서 우리의 삼국의 역사를 다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 김부식은 이때 삼국사기를 지을 때 신라 위주, 송나라를 사대하는 사대주의적 생각 위주, 그리고 공맹의 예법을 중시하는 이념 성향을 중요시하면서 반대로는 고구려의 북방 세력에 대한 내용을 축소했고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자주파들의 정신을 삭제했으며 우리의 전통사상인 불교와 도참사상, 인문사상에 대응하는 자연과학사상이 도참사상입니다. 바로 이 사상을 가급적 축소 또는 삭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은 백제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관 또는 역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사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왜 일본은 백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부터 강의가 될 10강의는 서기 660년, 즉 백제의 사비성이 멸망할 때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역사서, 일본 서기가 쓰여지는 서기 720년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660년 9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 660년 10월에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 당시 천황 제명천황, 일본 말로는 조메이 텐노에게 백제 구원을 부탁하는 사신이 일본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자 이 조메이 천황은 나이가 60이 넘은 아주 연로한 여왕인데 이 여왕이 일본의 수도를, 당시에는 일본이라기보다는 외의 수도를 나라 지방에서 아스카, 오늘의 오사카 지방이죠. 오사카 지방에서 구주, 즉 큐슈 지방으로 천도를 합니다. 즉 본국 백제가 멸망을 하자 일본에 있었던 열도 백제에 있었던 조메이 천황이란 여왕이 수도까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왕은 전 열도에 명령을 내려서 군사를 징발하고 배를 만들어서 축자, 구주, 큐주에 있는 축자로 배와 군사들을 보낼 것을 명령을 한 뒤 백제를 되찾기 위한 전쟁 준비에 아주 노세한 몸을 이끌고 전쟁 준비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661년 7월 여름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백제 구원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 유언으로서 반드시 백제를 구원할 것을 유언을 남기고 그러한 맥락에서 663년 8월에 백제는 미리 들어와서 백제의 부군을 지휘한 풍왕이라고도 하죠. 의자왕의 아들입니다. 풍장이 지도자가 된 백제군과 일본에서 구원군이 옵니다. 이 구원군이 소위 백강 또는 백총각이라고도 합니다. 이 백강에서 나당 연합군과 당시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 백강 전투에서 백제군은 나당 연합군에게 패해서 최후의 거점인 주리성으로 퇴각을 했다가 바로 한 달 뒤인 663년 9월 달에 이 주리성마저도 함락이 되자 백제 유민들은 한반도에 있던 백제의 거점을 버리고 일본, 즉 열도 백제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본에서는 천지천황과 천무천황이, 즉 아까 말씀드린 백제 구원을 명령한 조메이 천황의 두 아들인 천지천황과 천무천황이 각각 천황이 되는데, 이때 673년 임신의 난에서 승리한 천무천황이 일본의 천황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게 673년입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롭게 일본에서 천황으로 등극한 천무천황에게는 아주 큰 숙제가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 다시 잃어버린 반도 백제를 되찾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훗날을 대비하고 망한
반도의 본국 백제를 대신해서 이곳에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 두 가지 의사결정 중에서 당시에 한반도에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당나라와의 통일전쟁을 벌인 신라가 통일을 이룩하고 신라 중심의 한반도의 정치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세력들은 반도 백제의 회복은 후일의 국가적 과제로 미루고 반도 백제를 대신해서 새로운 열도 백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 즉 아까 말씀드린 660년부터 720년 사이, 특히 720년 8세기 초에 들어와서 일본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본의 국호를, 열도 백제의 국호를 일본이라고 공식적으로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즉 새로운 백제 일본의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백제 역사서 서기를 본따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메이 천황이니 천무 천황이니 천지 천황이니 이렇게 천황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8세기 초까지는 천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왕, 외후왕, 즉 백제가 파견한 열도의 왕, 후왕, 제후왕 이런 식으로 불렀다가 8세기 초에 들어와서 천황이라는 공식 왕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일본이란 국호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역사서가 일본서기라는 이름으로 편찬이 되고 천황이라는, 다시 말해 중국의 황제나 고구려의 태왕이라는 황제급의 명칭을 일본에서는 천황이라는 텐노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일본일까요? 여러 이름이 가능할 텐데 한 날일자의 본본자를 가지고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해석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태양의 근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한자는 우리의 말이 없었던 시절에 어떤 우리가 쓰던 말을 한자로 표현한 글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태양의 근본이라고 해석하는 오늘날의 해석도 틀리진 않지만 일본이라고 표기를 해야 했던 어떤 글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가 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조상들이 해가 뜨는 곳이라고 명명을 했던 지역을 글이 없으니까 한자를 빌려와서 일본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오늘날의 일본을 해가 뜨는 곳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을 오늘날 동경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해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곳은 아마 진주만 방향의 태평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을 가리켜서 해가 뜨는 곳이라고 불러줄 사람들은 일본의 서쪽에 있는, 즉 한반도,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제 사람들은 옛날부터 일본 땅을 가리켜서 해가 뜨는 곳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듯이 열도 백제는 한반도 백제 사람들이 건국했던 해가 뜨는 곳의 제후국이었던 것입니다.
70년 얘기를 굉장히 짧게 인트로로 서문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10가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 10가지 동영상은 1번 일본은 백제다 로부터 시작해서 2번 일본 즉 열도를 건설한 백제 왕이었던 일본에서는 일본 무존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의 무의 짱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존이니까. 예. 근초고대왕의 일본 정복 이야기 그리고 한일 고대사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삼종신기. 삼종신기란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이 자랑스러워하는 3가지 비밀 도구가 되겠습니다. 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이야기로는 일본에서 백제로 건너온 백제 왕들 그리고 5번째로는 쇼토쿠 태자 이야기 6번째는 대화의 개신 그리고 7번째는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인 의자왕이 일본 천황 중에 서명천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서명천황이었다라는 주장 또 그것을 뒷받침할 사료들 설명을 드린 다음에 8번째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하는 과정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과 백제 부흥운동의 또 다른 이름인 백제 구원전쟁 그리고 10번째로는 열도 백제 일본을 건국하다라는 이런 10가지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